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서사시라고 했을 때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 신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다고 한다면 호메로스라는, 물론 이분이 이제 개인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오디세이, 일리아드, 뭐 이런 얘기 있죠. 예. 근데 소설이라고 했을 때는 무라사키 시키부라고 하는 일본 중세 시대 때 살았던 이 사람이 쓴 겐지 모노가타리, 겐지 이야기라는, 이것이 뭐 세계 최초의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도 합니다만,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최초의 그런 드라마라는 건 뭘까요? 라디오 드라마, TV 드라마 등등등. 시민 K라는 그런 영화사의 길이 남을 걸작을 만들어서던 오선 웰스가 라디오 드라마를 연출했을 때 화성 침공, 예, 이것을 착각한 그런 시민들이 정말 화성에서 외계인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서 일대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 우리 TV 드라마 초창기 때 한 50년 전 그때 한 3, 40년 전? 아니 요즘에도 그럴 수도 있겠다. 드라마랑 배역이랑 이것을 헷갈려 갖고 아니면은 혼동을 해서 아니면은 무시를 하는 것이죠. 실제랑 현실, 그러니까 실제랑 연기랑. 그래서 악역으로 나온 사람들은 시장 가면 혼나고 뺨도 맞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요. 산하의 오역. 역사 자체가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도 산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드라마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오늘 재밌는 얘기로 시작을 해주신다고요. 예, 뭐 드라마 얘기하셨으니까 네.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TV 드라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이 초치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초치기. 왜 공부 주로 못하는 애들이 공부 스타일로서 이제 예습복습 없고 그냥 시험 기간 딱 남기고 그냥 밤새면서 하는 초치기 말입니다. 벼락 공부의 최고봉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바로 한국 방송을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네. 한국 방송 KBS의 출범 또한 비슷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KBS의 창사 기념일 며칠인 줄 아십니까? 기념일이요? 예. 모르죠. 예. 1961년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그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죠.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왜 초치기란 말, 이게 초치기에 해당하는 게 네. 그 해 네. 5.16 군사 정변으로 이제 그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네. 그들이 국영 TV 방송사를 만들겠다는 네. 그 얘기를 한 게 8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 KBS는 라디오만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보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새로워지는 나라와 결의의 모습을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네.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들의 생활로 삼기 하기 위해서 네. 혁명 정부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삼고 싶다. 아이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그러니까 거군요. 얼마나 초치기였겠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방송이 됐어요. 어떻게 네.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방송은 됐는데 이제 그로부터 19일 뒤 네. 1962년 1월 19일 날 또 하나의 초치기 선물이 뒤를 따릅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최초의 TV 드라마였죠. 제목은 나도 인간이 되련다. 정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 그건 나름 극본 화려합니다. 극본 유치진. 예. 연출 이기하. 근데 한국 드라마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기하는 모르겠고요. 유치진은 뭐 청마 유치원의 동생인가요? 형님인가? 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연극사에 예. 뛰어난 그 족적을 남긴 분이고 또 친일 일명사전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그렇죠. 분입니다. 이제 내용은 역시 그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하던 시절답게 반공극이었어요. 예. 이 80년대 학교 다니는 분들은 그 아주 유치한 희곡 하나 기억할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희곡인데 청춘은 조국과 더불어라는 제목인데 청춘은 조국과 더불어. 예, 뭐 전쟁이 나고 뭐 그 청년이 학도역 나갔다가 다쳐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이상한 내용인데 재미없어요, 솔직히. 아하. 근데 이제
희곡을 쓴 분이 바로 이제 유치진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희곡의 길을 개척했던 분으로 보기에는 좀 너무 좀 닭살 돋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내용이 어쨌건 그 첫 드라마 같은 경우도 조금 낫습니다. 그보다는. 네.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공산당원이었던 백석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백석봉.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남한 출신의 이제 애인이 있는데 네. 이제 그걸 어떻게 뭐 숨겼다가 이제 그걸 이제 이제 발각이 되고 북에서 궁지에 몰립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공산당원이잖아요. 아, 예. 근데 기이한 결심을 해요. 당이 인간에게 속하지 않고 인간이 당에 속하여 내가 그 괴뢰가 됐기 때문에 네. 불행이 시작된 것이다. 네. 나도 인간이 되겠다. 어. 인간이 되어 인간을 말살하려는 공산주의의 사슬을 끊겠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향하겠다. 아니요. 그럼요. 죽겠다는 거죠. 그래요? 나는 인간이 되겠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었으니까. 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식의 어떤 또 이제 그의 죽음을 막으려는 어떤 체포하려는 그걸 뚫고 주인공은 자살을 해요. 아, 그런 인간이 거군요. 되는 거죠. 네. 죽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데 뭐 드라마 환경은 더 말할 것이 못했죠. 네. 그러니까 녹화기는 둘째 치고 카메라가 2개. 그리고 카메라 조작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대신 연습할 때는 의자를 설정을 하고 자, 네. 이게 카메라야라고 했다는 거죠. 아니, 잠깐요. 예. 녹화기는 둘째치고라는 것은 녹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드라마를 생방송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2대. 예. 실습도 카메라를 하지 않고. 예. 이건 김한표라는 분의 그 TV 드라마 역사를 만든다는 책 나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드라마 촬영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생방송인 관계로 가장 큰 문제는 NG였다. 그렇겠죠. 들어보셨습니까? 드라마 생방송? 드라마 생방송. 예.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피타임인가요? 그런 프로에서 보는 그런 장면의 어떤 그 코미디스러운 뭐 자유로움은 그건 꿈도 못 꿀 일이었고요. 네. NG는 바로 방송 펑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가 있는 것이 스튜디오 바닥이 다 마루였는데 힐을 신은 여자 연기자가 네. 일어나서 이제 걷다가 마루 구멍에 힐이 박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엄마야 하면서 없던 대사를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물론 그 출연한 배우들은 전부 다 탤런트가 아니었어요. 네. 그 당시엔 탤런트가 없었죠.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 데리고 왔었어요. 이게 TV에서 전속으로 탤런트를 이렇게 모집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극 배우들이 드라마를 했고요. 베테랑들이 냈겠네요. 예, 그래도 이제 나름 단련된 분들이었죠. 예. 그 출연진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바로 이순재라는 분입니다. 오. 네, 야동 할아버지 이순재. 야동 할아버지 예, 이순재. 예. 이분이 연극 하시던 분이었군요. 그렇죠. 네. 그 이후로 52년 동안 한국 드라마와 영화와 또 연극을 망라하는 배우로서 활약해온 분이죠. 그렇군요. 지금 62년으로 따진다면은 54년 이제 됐겠네요. 그렇죠. 네. 뭐 그 세월 내내 뭐 이분이 일군 기록은 뭐 헤아릴 수가 없죠. 네. 언뜻만 그냥 대충만 살펴봐도 네. 그가 이제 바로 TV실 옮기시는데 네. 개국한 다음에 그때 하신 작업이 이제 그 드라마가 눈이 나리는데. 그게 최초의 1일 연속극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전에 나도 인간이 되련다 이거는 첫 드라마. 이건 드라마인 거고 예. 단편 드라마였다는 얘기군요. 예. 이게 1일 드라마로 한 것은 최초 1일 드라마는 TBC에서 눈이 나리는데 네, TBC. 나리는데. 이거 TBC 개국 아마 할 때였을 거예요. 이거 KBS보다 더 후에 개국한 그렇죠. 민영 방송이죠. 상업 방송이었죠. 동양 방송. 그러니까 지금 JTBC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JTBC랑 J는 종합일보지만 네. 그 TBC의 어떤 원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JTBC에서 J는 중앙일보고 TBC는 옛날 TBC에서 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TBC는 1980년도에 예. 언론 통폐합, 강제 통폐합 때 KBS로 넘어가죠. 그렇죠. 네. 바로 그거가 부활했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또 이제 역시 TBC 이거 이제 그렇지만 첫 개국 작품으로서 그런 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보통 사람들 이란 드라마는 무려 3년 동안 이제 진행했던 1일 연속극이었고 거기 또 잘 나오셨고요. 이순재 황정순 황정순 선생님 할머니 나왔고 그 아들이 이제 이순재 선생이었죠. 그렇군요. 그때 뭐 아들 이영하도 나왔고 유지인도 나왔고 뭐 정한영 등등 하여튼 뭐 되게 3년 동안 1일 드라마 했다면 말 다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강석우 씨도 나오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사랑이 뭐길래 대발이 아버지는 거의 이제는 고유 명사화된
어떤 그런 배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덕분에 대통령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랑구에서 출마를 하셨는데, 이분이 여당, 출마하셨는데, 그러니까 강력한 후보가 있었거든요. 이상수 변호사. 이분은 그때 현역 국회의원이었고,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평화민주당의 대변인도 지내고, 잘했기 때문에 인기도 높았는데, 그냥 유세장에서 한마디만 했대요. 안녕하십니까. 대발의 아버지입니다. 이걸 그냥 국회의원이 돼버린. 근데 그 이건 여담이지만 국회에 가서도 이순재 선생님이 꽤 열심히 하시고 또 되게 우수한 설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건 뭐 나중에 얘기 딱 여담이겠지만은 어쨌건 또 이제 그 최고의 시청률 기록한 1일 연속극. 뭔지 아십니까? 1일 연속극 최고의 시청률? 사랑의 목요일에도 그랬습니다만 그건 주말 연속극이었고. 그래요? 보고 또 보고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맞다. 그 아주 유명한 드라마예요. 그 보고 또 보고에서 또 이 중심을 잡으신 게 이순재 할아버지였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드라마 또 허준을 기억할 때 그 전광열 허준을 아주 그냥 호통으로 기를 죽이던 그 명의 유희태 역이 이순재셨죠. 맞습니다. 유희태. 정말 그 드라마 최고의 어떤 또 시청률로 끌어올려놨죠. 여태까지는 주로 멋지고 근엄하고 뭐 이런 카리스마 있는 그런 거였는데. 다양한데 이제 그게 어떤 그분의 배우로서의 역정은 되게 한국 드라마의 효시이며 또 궤도이며 또 그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하나 전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또 배역도 영조나 대원군 등 이런 거 하다가 어떤 그런 것도 하셨고요. 또 야동순재 같이. 이건 정말 최고의 반전이었어요. 그냥 그런 얼뜬 표정을 짓는 부분까지 정말 1일 연속부터 시트콤까지 그의 발자취는 곧 진짜 역사인 셈이었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꼽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한 연기 중에서 언젠가 이 김혜수 주연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목 없는 미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없는 미녀? 이게 어떤데 원작이 있었는데 그건 드라마 형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양 특집으로 이제 한 남자가 누굴 되게 친구의 아내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최면을 겁니다. 당신 나를 좋아합니다라고. 그러니까 최면을 걸어서 이제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밀회를 하고. 근데 이제 이 여자 친구의 아내가 급하게 달려오다가 교통사고 와서 죽어요. 그 뒤에 이 먹없는 미녀가 찾아오는 거죠. 매일 그러니까 딱 그날만 되면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때 이제 그 이순재 씨가 연기가 그 당시 어렸지만은 그 당시에 누군가 좋아하면서 달뜬 마음들, 그다음에 또 욕망들, 눈빛들, 당신 날 좋아해야 합니다. 그 절박함이랄까. 이런 게 참 기억에 남거든요. 이건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때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젊을 때였지만은.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51년 전에 1월 19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962년 1월 19일이면 벌써 54년 전이겠습니다. 만으로 그렇고 횟수로는 보통 55년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한국 TV 드라마에 효시가 쏘아 올려졌고요. 근데 그 화살은 지금 날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순재 선생의 어떤 뭐 정책 선택이나 입지를 떠나서 그렇게 한 분야의 산 증인이 아직 활약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문학의 큰 자산일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2008년 7월 30일 날 연극 라이프 인 시어터라는 게 했었거든요. 근데 2008년 7월 30일 날. 네, 연극에 역시 또 나오셨어요. 이순재 선생님이. 근데 그때 그날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나온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상을 당했어요. 어머니께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관중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대 위에 나타납니다. 그 말 그렇게 하셨다고. 연극은 관객과 약속이기 때문에 공연을 한 뒤에 빈소에 가겠다라고 2번 공연을 마친 뒤에야 농보가 있는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화 앞에서 우리는 그가 왜 아직도 현역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 이런 일화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고 이주일 선생님께서 아들 잃은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희극 무대에 올라서 사람들 웃게 된다. 그렇죠. 뭐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설처럼 얘기가 되어지고 들려오기도 합니다만 과연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참 아득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우들 이런 분들 보면은 예술가들
이런 분들은 가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네. 정말로 어떤 그 지금 말씀하신 이주일 씨 같은 경우도 제가 언젠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분도 참 그 사고를 외아들이 네. 사고를 당한 다음에도 이제 무대에 서서 네. 사람들을 웃기고 네. 농담을 해서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울었다는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예. 정치인 이순재로 제가 보여준 그런 능력과는 별개로 왜 그 당을 택했는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예인으로서의 이순재, 배우로서의 이순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일단면을 보여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TV 초창기에 녹화기가 없이 직접 드라마를 생방송으로 했어야 될 때는 광고도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죠. 한창 심각한 거 TV 딱 찍고 있다가 광고 딱 그 옷 그대로 입고 나와서 옆으로 딱 자리 옮겨갖고는 간장선전하고 막 그랬대요. 배우들이. 그렇죠. 예, 그랬다고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어떤 한국 방송가 참 아쉬운 거는 그렇습니다. 한국이 되게 왕조실록을 남긴 민족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참 죄송한 얘기인데 방송 초기 방송이라든가 어떤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뿐이겠습니까? 예. 영상 자료도 예. 예전에 밀짚 모자에 거기에 그걸 고정시키려고 필름을 잘라갖고 썼다고 할 정도로 예. 초창기에 귀한 필름들 예, 예. 남아있는 거 없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슬픈 얘기지만 그 한국 영화 최초의 어떤 뭐 히트작이라고 할까요? 아리랑 같은 아리랑 경우도 같은 경우. 지금 남북을 통틀어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언제 뭐 일본인 수집가가 그걸 갖고 있다고 사기쳤다가 네. 뭐 사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죽은 뒤에 뒤져보니까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만큼 저희 어떤 그리 멀지 않은 과거가 네. 참 사라진 게 아쉽고 이번에 응답하라 1988 네. 봐도요. 이를테면 사람들이 벌써 그때 어떤 시대 고증을 두고 감놀박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있었니 없었니 그 정확한 자료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고 보면 저 순간입니다. 실라켄스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 지금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그 근처에 살고 있다고 하는 실라켄스가 중생대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물고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이순재 선생의 말로 예, 우리 TV 드라마계 실라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의 효시이자 네. 아직은 날고 있는 화살이죠. 날고 있는 화살. 1962년 1월 19일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래요. 이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듣는 곡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1일 연속극인 눈이 내리는데 예, 이 오리지널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패티김 선생께서 불러줍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일일 드라마 눈이 내리는데 주제곡이었습니다. 네, 패티김의 목소리로 패티김의 버전으로 예, 들었죠. 그것이 바로 1962년 1월 19일 최초의 그 드라마, 일일 드라마는 아니었고요. 그것을 기념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역시 최초 일일 드라마에 출연했었던 이순재 선생 얘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한편 1992년 정확히 30년 뒤인 1월 19일 이때도 엄청난 일이 있었군요. 예, 이건 좀 되게 참담한 사건이기도 하고 네. 되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사건이라고 이제 무릎을 칠 사건인데 네. 그러니까 1992년 1월 19일 날 어떤 조용하고 아담한 호반의 도시 충주에서 네. 어떤 한 남녀가 구속이 돼요. 예. 그러니까 무용학도였던 김보은이라는 분과 네. 이제 그 애인 김진관이라는 분이 이제 그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김보은, 김진관. 예. 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존속 살인이었죠. 근데 왜 존속이냐면은 네. 피해자가 그 김보은 양의 아버지였거든요. 어. 근데 또 한 번 정확히 말하면은 김보은의 생부는 아니고요. 네. 7살 때 김보은 7살 때 김보은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만난 의붓아버지였죠. 양아버지, 의붓아버지. 이젠 요즘에 이런 말을 잘 안 쓰긴 합니다만 예, 워낙 예. 많아서. 많아서. 네네. 근데 어쨌건 그 두 젊은이는 이제 그 살해한 다음에 네. 강도로 위장을 했어요. 네. 근데 수사에 나선 경찰이 보기에 조금 이상한 구석이 보입니다. 네. 피해자의 방에 이불이 하나였고요. 네. 근데 거기서 잤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예. 경찰이 뭔가 이상한 느낌새를 챘어요. 그래서 넌지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깨어나면 말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딸이 울부짖죠.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추궁을 해보니 네. 이제 이 김보은 양과 그 애인인 김진관 군이 그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예. 그리고 둘이 구속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보은, 김진관은 존속살인을 계획하고 네. 공모한 이제 존속살인범으로 기소가 됩니다. 네. 근데 내막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요? 김보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부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짓을.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직업이 충주지검 검찰청 직원이었어요. 양아버지가. 그래요. 예. 그 권총도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알량한 권력을 빌미로 어디 못 간다 너희들은. 내가 검찰청 직원인데 어디가 살겠냐? 그러면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 보상을 죽인다. 네. 라고 세뇌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김보은 씨가 소녀에서 숙녀로 성장할 때까지 네. 계속 그 시간 내내 유린하고 세상에. 짓밟은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학생이 돼서도 이제 김보은은 그 악몽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귀어 봐도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혐오감을 어디 장동건이 나온들 이병헌이 나온들 그 남자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인간으로 보이겠습니까? 짐승으로 보였겠죠. 예, 그 아픔을 또 이해할 사람도 없었죠. 네. 근데 또 어떻게 또 인연이란 게 또 묘해서 이제 그분한테도 이제 정말 꿈 같은 사랑이 옵니다. 네. 그게 이제 김진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사귀다가 이제 감당할 수가 없게 됐죠. 네. 김보은 씨는 얘기를 한 겁니다. 김진관 씨한테. 사실 이렇다. 헤어지자. 이 사람 진짜 좋아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네. 엄청난 이야기를. 그러니까 김진관 씨의 심경도 뭐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그 생각 어떨지 상상이 돼요. 어떤 심정일지는. 그러니까 정말로 정상적인 남자라면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그렇겠죠. 확 솟겠죠. 네. 그거 아니라면 거의 뭐 사이코패스거나 아니면 정말 무슨 뭐 딴 사람이거나. 하지만 피가 팍 솟은 다음에 네. 이제 이성을 찾은 데 입장은 달라집니다. 자, 과연 그녀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김진관도 되게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떠나려고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또 너무 좋아한 거죠. 네. 그러니까 김진관은 이제 김보은과 함께 그 아버지를 만나보기로 해요. 네. 제발 보은이를 놔달라고 얘기하려고 했다 합니다. 근데 이 우라질의 검찰청 직원은 수갑을 휘두르면서 둘을 위협했고 김보은한테 바람이 났다.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날렸다고 와, 합니다. 진짜 나쁜 새끼였군요. 네. 이럴 경우에 보통의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그 창피하고 그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몸둘 바를 몰라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딴청을 피우거나 뭐 최소한 이래야 될 텐데 이거를 가장 공격적으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른바 인터넷이란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누구한테 망신을 주거나 예. 할 수 조금 열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만 해도 사실 검찰청 직원이다. 뭐 언론에 이 얘기를 해봐도 믿어주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렇군요. 이를테면 친족 성폭행이란 것 자체가 되게 상상이 안 가는 시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분명히 빈번했겠지만 있겠지만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고 네. 또 그것이 알린다 한들 네가 미친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또는 이런 남세스러운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렇죠. 비난 심지어는 예. 근데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법에 뭐 가봐도 안 될 것 같고 네. 권력은 높아 보이고 또 도망쳤을 때 보복은 더 심할 것 같고 네. 남아 있는 엄마는 또 어떻게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김진관이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물러설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운 나쁘게 정말 기구한 사람 만난 걸 생각을 하고 우린 여기까지인가 보다. 기도할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예. 근데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후일 그 재판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다음으로 네. 사랑하는 보은이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알고도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보은이의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부은이를 살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누군가를 죽인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예. 이 세상에. 김보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속된 뒤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울먹이죠. 네. 저 때문에 진관이가 제가 벌을 받을 테니 진관 선처해 주세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사건 앞에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충격 달려왔습니다. 대부분 다 젊은 여학생들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 진작 신고 안 했냐 따위의 사치스러운 질문의 무의미함을 아는 사람들. 그렇군요. 그래도 살인은 안 되지라는 어떤 고담 준론에 이건 정당방위다라고 항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충주 집앞 앞은 전국에서 몰려든 여학생들로 인해서 포위됩니다. 네. 여학생은 이제 꽃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 학생들이? 이제 불륜한 살인자가 된 둘한테 네. 전달하려는 거였죠. 네네네. 재판 뒤에 김보은, 김진관 태운 버스는 떠나질 못합니다. 왜요? 온 사람들이 차를 둘러싸버린 거예요. 세상에. 버스에 기대 울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보은아, 진관아. 닭장 차 틈 사이로 꽃을 내밀어 봤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고 부릉부릉 시동은 걸었지만은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렇게 미동도 않고 버티던 학생들과 이제 네. 당분간 협상이 됐어요. 네. 자, 그럼 창살 너머로 얼굴을 보게 해주겠다 하고 농성을 풀기로 해요. 네. 이제 그때 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노래는 일종의 노동가요로서 네. 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노래는 아니에요. 예. 근데 또 당일 분위기에도 또 썩 어울리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네. 군데군데 박힌 가사들이 어떤 조각조각이 부르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헤집어 놓습니다. 뭐죠? 어두웠던 땅 지나 새벽이 얼어붙은 땅 녹아 새싹이 캐캐 묵은 낡은 틀 싹둑 잘라버리고 딸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아, 이 노래 알아요. 예. 예, 예. 딸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이거요? 근데 이제 예. 2절이 가사 그런 거예요. 고귀한 모성보호 다 빼앗겨 버리고. 아. 그리고 정말 그 발악적인 어떤 가사가 나오는 게 참아왔던 그 시절 몇몇해. 여기서 사람들 그랬군요. 대부분 다 울었다고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버스가 떠나갈 때 이제 따라가면서 울었대요. 노래를 부르고 이름을 부르고. 아유, 저도 그리고- 눈물이 나네요, 지금. 그 가사 중에 이런 대목도 있었어요. 사랑도 행복도 다 빼앗겨 버리고 참아왔던 그 시절 몇몇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가슴을 찌른 거죠. 네. 정말 그 김보은의 짧은 생에 있어가지고 사랑과 행복이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참 슬픈 일이었죠. 그렇군요. 김보은은 2심에서 그러니까 유례 없는 집행유예를 받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김진관도 감형 끝에 뭐 그렇게 형을 다 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해 전대협 인권상이 이제 주어지는데요. 전데요. 그 당시- 인권상. 예, 예, 예. 그 인권상을 김진관의 아버님이 받아요. 전대협 이 출범식에서 대리수상.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갑니다. 네. 그만큼 이제 여기서 박수 한번. 예. 이제 그만큼 뭐랄까 어떤 화제를 낳은 사건이었고 네. 또 관심을 끈 사건이었고 또 인권이란 문제 또 어떤 친족 성폭력 문제 등등 여러 화두를 던진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말 둘에게는 정말 돌아보기조차 힘겨운 일이었겠지만 네네. 이 둘로 말미암아 알려진 사건의 내막과 또 그 두 이름 부르면서 버스에 매달린 사람들의 노력은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는데 아. 큰 동력이 됩니다.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최근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을 기억하는데 네. 그러니까 친딸을 18년 동안 성폭행해 왔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그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아버지란 인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이 외박한 후 그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을 유혹했다라고 아이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딸은 그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을 내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의뢰에 이제 기대하는 거는 기대가 아니라 예상하는 거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네네네. 뭐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뭐 이렇게 되면서 뭐 판에 박은 판결이 내려질 것 같다 걱정했는데 네. 재판부는 단호하게 그러니까
꽤 중형 8년을 선고를 합니다. 사실은 더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네네. 법조는 중형이에요. 네. 그런데 이유는 그겁니다. 아버지에게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는 학대 수능 증후군으로서 인한 그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로 본다. 그렇군요. 어렸을 때부터. 예, 바로 그 망할 놈의 아버지를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폭력 특별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바로 그 1992년 1월 19일 날 구속됐던 두 젊은이의 사연이 일종의 산파가 됐던 그런 법이었죠.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젊은이 지금은 중년의 나이가 되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제가 뭐 이달 말쯤에 소개할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사건과 또 겨울에 어떤 결판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1988년 말에 응답하라 1988 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주부가 길을 가다가 성추행을 당해요. 네. 근데 이제 대학생이 이제 키스를 시도합니다. 네. 근데 그 입이 혀가 입에 들어오니까 네. 그걸 물어버려요, 주부가. 예. 근데 정당방위죠. 이제 그게 이제 주부가 구속이 됩니다. 상해 혐의로. 예. 그러니까 정당방위를 넘어서서 오호.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른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또 하나의 어떤 그 성폭력 희생자가 수십 년 뒤에 그 가해자를 죽였던 사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이 이상하게 이어집니다. 네. 1988, 90, 92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도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성폭력이란 어떤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고 또 어떤 그 정말 물 밑에 있었던 네. 그 추악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럴 때가 아니었나 어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인권이란 걸 얘기를 할 때 여러 잣대가 있습니다만 바로 성폭력 특별법 이것을 그 제도적으로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던 김보은, 김진관 이 두 분의 이런 사례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륜에 반하는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것은 그 법 이전에 우리 관수법으로도 정말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이런 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교훈을 줘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바로 1992년 1월 19일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딸들아 일어나라. 이거 보니까 이렇다 할 음원이 없어요. 그래서 영상 라이브 음원 영상인데 좀 음질은 조악하더라도 딸들아 일어나라 이거 들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딸들아 일어나라 듣겠습니다. 민중가요인데요. 이 가사 유념해서 특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볼까요? 야, 이 노래를 지금 이 에피소드 다음에 들으니까 네. 좀 남다르게 기분이 남다르네요, 정말. 예, 영상도 보니까 여성들이 대거 나와서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팔뚝질 하면서 불렀는데 자, 그래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공짜로 얻어지는 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위는 정신 집중해서 화살로 뚫는 게 아니라 수많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계란으로 던지기를 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얘기. 사상을 계란에 주입시키면은 바위를 단박에 뚫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또 북쪽에서 나온 얘기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다음 얘기는 어떤 거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어떤 고전이랄까요? 고전. 그러니까 읽어야 하는 필독서라고 할까요? 네네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손꼽히는 것들이 몇 개 있을 텐데,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시문 선생이 쓴 상록수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심훈. 예, 상록수. 심훈의 상록수. 네네네. 예. 그 최영신이 나오는 최영신. 주인공이었던 네네. 이제 그런 농촌에서 어떤 살다가 죽어갔던 어떤 그런 이 계몽 청년들의 이야기인데, 1930년대 그렇죠. 그런 풍경이 나오는 예. 식민지 조선에서 예. 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었던 그런 그렇죠. 젊은 청춘의 예, 이야기들이죠. 예. 상록수. 네. 그 상록수의 주인공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주인공 실제 인물의 이름은 그 소설 속에서는 최영신인데요. 네. 실제 인물 이름은 최용신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최용신이라는 분이 1935년 1월 23일 날 세상을 뜨십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장례식장이 지금의 그 안산 가면 4호선역이 있습니다. 상록수역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그 무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금은 엄청나게 도시화돼 있지만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샘골 마을, 지금은 안산시 본호 3동 쪽인데 무슨 삼동요? 본호 3동 본오 쪽인데 삼동? 네네. 지금은 뭐 아파트촌이 됐지만 네, 네.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오지였어요. 거의 뭐 음. 교육과 문화에 대해 전혀 없는 그냥 깡촌이었다는 얘기군요. 깡촌이었죠. 네. 근데 그 이제 장례식에 1월 23일에 돌아가 장례식에 조문객이 1000명이 옵니다. 와. 그러니까 거의 그 아이들의 부모, 그다음 노인들 거의 총출동해서 눈물을 훔치고 울고 네. 하는 장례식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추도사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네. 선생님과 영원한 이별을 짓는 이 자리에 이 슬픈 마음을 누를 길이 없어 눈물로 이 글을 영전에 바쳐 고별을 지으려 하는 어린 것들의 심장이 터지려 하나이다. 아이고. 그 애가 쓴 거거든요. 아이가? 예. 오. 근데 그 당시 주인공의 그 이제 최용신 선생이 죽었는데 나이 26살. 세상에. 그러니까 원래 이 최용신은 함경 남도 원산 근처의 덕원에서 태어납니다. 덕원이요? 예, 함경도삼이죠. 예. 뭔가 함경도 처자인 셈인데, 네. 근데 어려서 이 천연 줄 알아가지고 마마 자국이 좀 심했대요. 이렇게. 얼굴에.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학교 졸업한 뒤에 조선이 살려면 농촌이 살아야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판 뭐 와본 적도 없고 연고도 없는 경기도 안산으로 샘골로 온 겁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는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그렇죠. 해서 그렇죠. 농촌 개몽 운동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 식민지 조선이 살으려면은 농촌을 개몽해야 된다. 그렇죠. 예. 당시에 농촌이란 곳은 그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와서 네. 뭐 애들을 가르치자느니 뭘 하자느니 하는 그런 모습에 그리 관대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어떤 식의 말이 나오냐면 그 정말로 냉대도 하고 예. 정말 뭐 저런 사람이 와서 무슨 뭘 한다고 쫓아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죠. 뭐 그런 식의 부렸다고 합니다. 예, 분명히 지금 몽골 그래 뭐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증언을 들어보면은 네. 후일에 이제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분인데 안석주란 분, 엄석주란 분의 홍석주. 회고인데 네. 그런 말을 합니다. 얼굴이 얼근 신여성 하나가 네. 찾아와서는 자기는 지금 생골에 있으면서 이 지방을 위하여 작은 힘 바치고자 하니 네. 부디 잘 도와달라고 음. 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회 풍파를 많이 겪어 쓴맛 단맛 다 보아서 뭐 한다는 사람한테 아주 실망한 참인데 더군다나 세상 모르는 저런 여자 하나쯤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날고 기른 놈들도 실적을 못 내는 이 시절에 네. 너 같은 계집애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하긴, 경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소설 삼국수에도 보면 그 예, 앞쪽에 예. 보면은 예, 그런 예. 저기 대강 무슨 신여성 예,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의 그런 허세, 허위의식 예, 예. 뭐 이런 것들 좀 나오죠. 네. 근데 하지만 최용신 선생은 끈덕지게 이제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그랬군요. 심지어 이제 각 그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08년 구술을 낸 그 최용신의 옛 제자분인데 네. 이덕선 할머니 말 들어보면은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8살 때까지 변화 없는 생활을 했어. 네. 다 사는 게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1931년 11월경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 강수로 가게 됐어. 네. 지금도 그 길이 눈에 선해. 선생님 만나고 새로운 상이 열렸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보배다.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큰 일꾼 될 수 있다. 예. 어느 날 우리 집에 오셨어, 선생님이. 그리고 난 지금도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 초가상칸 흙마당에서 네. 엄마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머니, 이 아이는 자라서 크게 될 겁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이겨내시고 자랑으로 키우십시오. 그 말을 들으면서 곁에 있던 내게 살아생전 처음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소망이 생겼어. 그랬군요. 예. 31년이면은
10대 때였네요. 그 최용신 선생도 그렇죠. 이가 그 거의 20대 됐겠죠. 예, 20대 가까운 그 10대였을 텐데 세상에. 근데 최용신 선생 그렇게 그 많은 이들한테 네. 세상을 열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녀가 죽은 후에 생고를 방문했던 그 신학자 김교신 선생은 네. 이제 그 자주 그러니까 노인을 만나는데 노인이 막 말하다가 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큰 자취를 남기고 갔는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읽은 그녀의 노트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해요. 이 몸은 남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일하겠나이다. 일하여도 의를 위하여 일하옵고 죽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게 하옵소서. 세상에. 그러니까 참 이게 이분의 활약은 뭐 눈이 부시다는 표현보다는 네. 정말 눈을 뜨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처자가 시골에 와서 뭘 안다고 까치냐. 네. 그런 흰 눈들 앞에서 모를 심고 김을 메고 강수를 세우고 또 아이들을 불러 다니고 네. 정말 산수, 수예, 노래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갖다가 다 전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거의 그 이분은 그렇게 그러니까 애들만 가르친 그렇죠. 게 아니라 어른들까지. 예. 그러니까 심지어 또 이분은 이제 그 네. 산수 노래뿐이 아니라 네. 약간 그 잃어버린 조국도 가르친 것 같아요. 아, 이렇다면 그래요? 그 이제 막 태극기를 그려주면서 네네. 이게 우리 국기다라는 네. 말을 했다고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그렇게 되게 눈에 가신 겁니다. 네. 아 이게 너무 잘 되니까. 내가 110명이 넘어서자 학생 수가 너무 많다. 60명을 줄여라. 얘기를 해버리고 최용신 선생은 또 그 아이들 따로 밤에 가르칩니다. 아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YWCA의 지원이 끊겨버려요. 당국이 압력하니까. 예. 그래서 또 그 경비를 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그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너무 몸이 망가져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재충전과 못다한 공부를 위해서 예.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네. 이미 몸이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귀국을 합니다. 근데 근데 고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마을 사람들이 와요. 네. 누워만 계십시오. 아이고. 그래도 좋습니다. 라고 사정을 하는데 다시 생골로 가요. 예. 근데 그만 그 얼마 못 가서 장협착증에 걸려서 네. 그만 상을 떠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분은 죽어가면서까지도 이제 그 샘골 강습소에 대한 어떤 걱정을 놓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언 중에 보면은 나는 갈지라도 사랑하는 강습소는 영원히 경영해 주십시오. 여러 형제를 두고 어찌 가나. 네. 애처로 우리 학생들의 진도는 어찌하나. 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안 예, 하고 내가 뭘 못해봤다거나 네. 뭘 얻지 못했다거나 하는 26살 해당 죽을 때 처녀의 안타까움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녀는 그 내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해라는 계명을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실행에 옮긴 진정한 기독교인이었고 네. 또 아이들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것 같다가 사명 삼았던 망한 나라의 애국자였습니다. 아, 전 마을 사람들이 좀 원망스럽네 이 대목에서 좀 건강 좀 회복하고 예, 하시면 알아서 오실까. 야. 그러니까 이 최용신 선생의 어떤 최용신 씨의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지만 네. 그러니까 그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네. 이제 교장이 이제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였어요.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도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학생을 감시하려고 네. 눈을 뜨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요? 예, 한번 하니까 예. 이제 눈을 뜨고 기도하니까 누가 이제 계속 이제 들어오는 거 봤죠. 네. 누가 늦게 감시한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 항의를 해요. 아니 왜 눈을 뜨고 기도하십니까? 음. 그러니까 케이블은 여기서 답하다가 실수를 저질러요. 누가 늦게 오는 분을 보려고 그랬다. 예, 예. 왜 조선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남 탓만 하느냐. 네, 네, 네. 여기에 그만 이 최용신이 주도를 한 네. 파업이 일어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네.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무작정 순응하는 예.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기독교는 아니었다는 이른바 것이죠. 뭐 기름 부은 자는 권력을 복종하라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 그 중징계를 받았고 네. 끝내 협성신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일본 유학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거였군요. 협성신학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옳은 그 오빠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옳은 일에는 굽힐 줄 몰랐고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생각대로 했던 네. 그런 정말 여장부였고 정말 그 충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또 어떤 참다운 선생님이었죠.
그런데 이분에게 장례를 약속한 그야말로 약혼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오랜 그러니까 예. 이제 고향에서부터 알았던 사이인데 네. 예. 이분이 2살이 어립니다. 음. 그러니까 남자가 더 연하였죠. 예, 그 당시 뭐 흔한 일이었죠, 이게. 예. 근데 이제 되게 고향에서부터 알았는데 네. 이 최용신 선생은 되게 외모적으로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요? 마마 자국도 있고 해가지고 예. 되게 뭐 어떤 뭐 미인형은 솔직히 아니었고요. 이른바. 아, 전 사진 보니까 괜찮은데요. 예. 근데 이제 근데 하지만 이 약혼하신 남자분은 정말로 좋아했대요. 그 사람들에 반해서 네. 정말로 처음에 여러 번 그 딱지를 놨대요. 네. 그 아이 나는 됐고 연애할 자신도 없고 근데 네, 하지만 네. 계속 당신 사랑한다. 네. 좋아한다. 네. 이러면서 이제 그 끝내 약혼까지 이르렀고. 네. 근데 약혼 조건이 그거였다고 하면 10년 동안 네. 봉사를 하고 아, 그 뒤에 결혼을 하자라고 네. 약속을 하고 네. 이제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예. 근데 그 10년을 몇 달 남기고 최용 선생은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군요. 그 김학준이라고 하죠, 이름이. 네, 김학준 씨라고 하는데 김학준 선생은 이제 그 얘기를 들었고는 거의 반 정신 나가서 달려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장례식 때 시신을 끌어안고 놔주지 않아서 되게 애를 먹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일 그 최용신 묘를 이장을 할 때 관 위에는 약혼자 김학준의 코트가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예, 이미 거의 옷감은 사가서 단추만 남아 있었지만은. 네네. 그러면 김학준 씨는 예, 어떻게 됐습니까? 김학준은 이제 네. 이후에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1975년 세상을 떠나세요. 근데 이 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참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옛 약혼자 최용신 선생 곁에 매장해 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아니 부인은 뭐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 부인은 섭섭했겠죠. 네. 근데 하지만 그 부인도 되게 또 무던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심경을 알았던지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네. 예, 그러니까 또 이제 김학준 선생도 어떤 그 샘콜 학원을 또 운영하시기 하셨어요. 이사장도 맡으시고. 그래요? 예. 예. 약혼자의 뜻을 이었었고 세상에. 또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의미가 있었고 자기 삶에 이제 그런 말 계속 하셨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부인이 그 응당하셨겠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가면은 최용신 선생은 약혼자 네. 김학준 선생과 함께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녀의 젊음이 태양처럼 빛났던 곳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참 한심하고 입에 담기조차 불쾌한 인간들도 많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네. 근데 동시에 이 쳐다보기조차 어려울 만큼 깨끗하고 눈부신 분들도 그에 못지않게 많으십니다. 최용희 선생은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크고 밝은 별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 개명한 지식인이었고 예. 또 영화 제작자에도 계셨던 젊은 심훈 선생이 예. 이분을 모델로 해서 상록수라고 하는 걸출한 소설을 남겼고 예. 참 얄궂게도 심훈 선생도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런 조선의 독립을 바라는 그런 시도 썼습니다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역을 지날 때면은 바로 소설 상록수뿐 아니라 실제 인물 최용신 그리고 그의 약혼자 김학준 이들의 일생을 한 번씩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상록수를 당연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사나의 오역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